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지금 시멘트 정책 관련주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다음 섹터는 어디일까요? 자, 외신입니다. 그래도 외신을 볼 때 외국의 이모저보를 상세히 알아본다는 스탠스보다는 아, 글로벌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또 말씀드리고 있긴 해요. 보시면 월스트리트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약간 평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새로운 국방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거죠. 즉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이유는 나토 때문입니다. 나토 때문이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엔딩이 되겠죠. 이때까지 이런 리스크가 불러왔던 것들은 전부 롤백이 되는 겁니다. 유가라든가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조정받았던 위험 자산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되겠죠.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안도감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일이 드랍 하고 있답니다. 그럼 위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러시아가 또 약속을 했답니다. 스케일 다운. 자, 우크라이나 키예프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거기서의 작전, 오퍼레이션이라고 작전의 스케일을 줄이겠다. 즉 약간 좀 발 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원하는 게 얻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US 탁이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 토크랑 볼트라고 하면 고용지수인데요. 그런 데이터들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평화적인 얘기가 유럽의 미국의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지수랑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시장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이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죠. 높게 나오면 좋은 거겠죠. 유럽이 스틸 로우 여전히 낮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근데 코스트 오브 리빙 히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 물가 지수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랑 그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예,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었던 이 시장적 리스크도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발생했을 당시에 여러분들의 공포감, 그다음에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런 뉴스로 뒤덮이게 된다. FDA 50세 이상 화이자 모더나 4차 접종을 승인했다. 접종이 약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변이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치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야겠죠. 계속 리오프닝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부담대 금리가 6%를 돌파했다. 대출 풀리면 뭐하나. 대출 대기자가 패닉이다. 부담대는 뭐 주식이랑 상관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모든 게 다 체인으로 엮여 있다. 주식 담보 대출로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을 받은 다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겠죠. 부담대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수익 실현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 증시의 예비 자금들이 줄어들 수 있다. 더 이상 유입되는 돈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를 가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증시 주변 자금은 상승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쌓여있던 증시 주변 자금이 증시로 투입되거나 아니면 회수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즉 유동성이 밀어올리는 시장은 거의 끝나간다고 보여집니다. 인수위가 삼성에 TSMC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TSMC 수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것도 정책 관련주에 엮일 수 있겠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부의 투자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적인 지원도 받겠지만 정책적으로 호혜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상호 호혜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또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그럼 윈윈인 거죠. 그게 그 현재 여당으로 바뀔 쪽에 낙수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 삼성 새 폰이 나오면 무조건 바꿔준다. 스마트폰도 구독 시대 성큼.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큰 메시지입니다. 삼성이 체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애플이 워런 버핏이가 애플은 성장주, 아마존 성장주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나중에 아마존은 후회한다고 했지만 애플은 실제 투자했잖아요. 애플을 투자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애플의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더 이상 애플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거죠. 전세시장 들쑤신 임대차 3법이 2년 만에 존폐기로다. 이거 굉장히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주택시장도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정책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재 코스피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750대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죠. 보란 듯이 2750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저항을 맞았습니다. 거래량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저항이 많이 걸려 있는데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이 저항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항선 뚫고 상승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매우 높은 확률로 맞아지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정 보이더라도 20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는 거의 완료가 되어 간다. 새로운 악재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는 페이크 캔들이 아닐 거라고 매우 여겨집니다. 계속 지켜보시죠. 그리고 현실된 시멘트 대란 관련주가 나란히 급등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수급난이 펼쳐져서 시멘트 관련주가 상승했다라는 뉴스와 새로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멘트, 페인트 등 건축 자재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시멘트 관련주가 그냥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주가 지금 스타트되고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용소습입니다. 쭉 오른 다음에 분명히 조정을 보일 거예요. 이대로 쭉 계속 이 각도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막 30배, 40배, 50배 간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겠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뭐 결국에는 뻔하잖아요. 얘들이 얼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날지 매출액이 늘어날지 뻔합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뭐 다 엎어가지고 건물을 다 짓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는 명확하다. 보시면 한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던 자료에 데이터만 가지고 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공급 공약 중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47만 호, 조건 30만 호,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에 20만 호,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 개발에 18만 호, 소규모 정비 사업에 10만 호, 공공택지 142만 호, 기타 13만 호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뭐 두루뭉술하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다라는 거죠. 결국엔 늘어나면 이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고 걔들이 올라갈 만한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 과매수로 해서는 안 된다. 정도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수치는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시죠. 어떤 관련주가 있냐? 지금 그 시멘트 관련주가 올랐잖아요. 그럼 건설 장비도 있잖아요. 뭐 두산 밥캣 이런 것들. 그 리모델링 관련주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주 찾아보면 지지 관련주도 있어요. 지지 관련주도 건설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같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아 지질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제가 우려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설 관련주 와 올라간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냐면 제일 안 오른 걸 선호해요. 얘도 오르겠지. 키 맞추기 들어가겠지. 하지만 이럴 때는 항상 대장주를 잡는 게 유리하다. 그 중에서도 지지부진한 거 찾아야지라고 하면서 덜컥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걸 사시면 안 됩니다. 걔는 악재가 끼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제한될 거다. 분명히 윗꼬리가 달릴 겁니다.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관련주도 좀 생각해 보고요. 지금 정책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더지 게임 하듯이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반복할 수 있어요. 엇박자 타는 순간 재산이 그냥 불타오릅니다. 좋은 방향으로 불타야 되는데 그냥 불타서 소각돼 버린다는 거죠. 소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 왜 호재인가라는 이슈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최근에 SK를 통해서 좀 점화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세 가지만. 이번에 SK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죠. 매년 시총의 1%씩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100년 뒤면 다 사는 거죠. 이게 돼지셈인데 매년 시총의 1%씩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냥 총 주식의 뭐 몇 퍼센트 이러면 좋겠지만 시총의 1%라고 합니다. 즉 많이 하락하면 적게 사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왜 좋은가라고 하면 회사의 내부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자사주 매입이라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보고 라인을 거치고 회의를 거쳤을 겁니다.
뭐 얘 짜장면 먹다가 자사주 매입 가자. 고.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죠.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는 거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 사는 건 손해는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내부적으로 무슨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통 물량이 락업됩니다. 즉 자사주를 1% 정도 매입하면 1% 정도의 유통 물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든다. 예. 그럼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세 번째,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거죠.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호재를 보고 있고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충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호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효과가. 예,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가 작게 적었는데 단 외인 기간 매도가 발생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